첫 번째 이슈입니다. 올해 우리 시장에서 큰 폭의 급등락을 경험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계절성 하락장인 12월을 앞두고 보유 주식을 팔지 들고 갈지 고심에 빠져 있습니다. 11월 증시가 급등한 데 따라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가격 부담이 잇따르면서 지금 좀 팔아볼까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님, 그런데 이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끄는 상승장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코로나19 국면에서 대폭 한국 투자 비중을 줄인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여전히 20조 원 순매도 상황인 만큼 여전히 매수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현재 걱정하는 게 두 가지죠.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밸류에 대한 부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증가, 이거 두 배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지금 밸류 부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면을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대내외 여건, 그러니까 국외적인 이 코로나를 제외하는 다른 여건들 같은 경우에는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언제든지 또 들어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부담보다도 지금의 우상향 방향을 더욱더 예측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난 27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일일 확진자 20만 명이 넘었어요. 네. 우리나라도 500명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 증시에는 이 부분을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인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 때문에 이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위험 자산이나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는 별다른 악재가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일일 확진자 수가 최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약간의 셧다운은 하고 있지만 지금 제조업에 국한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술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제한을 좀 두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 지표나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 두 가지의 리스크가 좀 있다고 하지만 이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지금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바이든 후보의 앨런 의장의 지명, 여러 가지 의견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시장에서 위험자산 쪽으로의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또 이제 약간의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경기부양책 같은 경우에도 언젠간 시행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돈이 풀어졌을 때 이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슈도 질문하셨지만 신라젠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오늘 가장 큰 관심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솔직히 예측할 수 없어요. 그쵸. 예측할 수 없는데, 다만 이제 분위기가 그 전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그 제재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만큼의 어떤 바이오 업체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좀 강하게 좀 견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헬릭스메스나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이 유상 증자를 할 때 자료를 예전만큼의 계속 꼼꼼히 살펴보고 했던 걸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신라젠 물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서 이 소액 주전에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나리오 여러 가지 안 좋은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바이오 업체들한테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질 수 있는 환경, 그런 부분도 한번은 좀 오늘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국내 시장 내 밸류 부담은 존재하긴 한다라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다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경제적인 타격은 서비스업 쪽에 가중이 되어 있고 또 제조업 쪽은 약간 제한적인 점, 그러한 점을 다소 그래도 다행인 부분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신라젠이 다시 거래를 재개할 것인가 아닌가 그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 바이오 업계에 어떤 좀 타격을 미칠지, 영향을 미칠지 오후장에서 주시를 하셔야겠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국내 첫 물류 리츠와 명신산업 등 6개 공모주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요 예측에서 역대 최고 경쟁률,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명신산업이 또 한 번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 청약 광풍을 불어올지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올해는 이 IPO 시장이 참 뜨거웠어요, 전문가님. 앞으로
앞으로는 어떨 거라 보시나요? 뭐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증시의 사상 최고치 이런 분위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금 상장에 대한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는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고 있는 상태고 뭐 기간의 뭐 수요 예측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듯이 명신산업이 빅히트를 넘어섰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떤 그 좀 약간 모멘텀이죠. 빅히트는 BTS라는 모멘텀이 있었고 그쵸. 이 명신산업은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이 네. 있거든요. 모멘텀만 좀만 붙은다고 한다면은 이 수요 예측에 있어서 경쟁률이 크게 올라가는 구조로 계속 이제 공모 시장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상장했던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도 따상이죠. 그러니까 이 첫날 공모가의 2배 이상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쵸. 뭐 이런가 시초가 형성이 되는 이 따상에 대한 분위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 상장돼 있는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을 때는 이런 분위기가 뭐 개인들도 그렇고 뭐 매수세나 이런 분에 적극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는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부분이 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리고 접근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편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모 시장의 활성화는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공모 시장 자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이 중요한 거죠.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큰 빅히트를 넘어섰던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1차,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1차인데 역시 테슬라에 납품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뭐 테슬라도 지금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상태를 그대로 프리미엄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이번 주에 그 엔젠바이오와 인바이오도 이제 네, 상장 바이오 업체들. 하는데요. 수요 예측하는데 이제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정밀 진단 플랫폼 어떤 그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 친환경 작물 보호제를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코로나와 관련된 것보다도 이 전체 제약 바이오, 이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그 층에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도 흥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이 공모주들이 시장에 상장을 했을 때 흐름을 보면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굉장히 상장 첫날 그 이후로도 급등세를 이어가는 양상이 자주 눈에 띕니다. 최근에 하나기술이 그랬고요. 이번에 명신산업은 아예 테슬라 관련주로 묶여 있는 만큼 뜨거운 그 상장 분위기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12월 첫째 주에는 이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업체들의 청약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엔진바이오, 인바이오 이러한 종목들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을까 전망을 하셨으니까 이런 업체들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해외여행 상품 정상 판매를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예약객이 폭발을 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주들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전문가님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백신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요즘 여행주들 흐름이 참 좋잖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여행주라는 부분이 여행도 그렇고 뭐 항공업과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업종 중에서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업종이 전 유일하게 지금 여행업처럼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저평가나 이런 얘기도 지금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참 좋은 그 여행 같은 경우에도 100% 환불제 뭐 그리고 이 여행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뭐 백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대외적인 어떤 이벤트에서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게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밸류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아니고 이런 이벤트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참전 여행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때 오픈했을 때 사이트가 좀 다운되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언젠가는 좀 다시 좀 좋아지면서 이 트래플 버블이라고 하죠. 이 국가에서 방역 모범 지역에 대해서 뭐 2주간 우리가 가면은 지금은 격리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나둘씩 없애는 그런 쪽에 어떤 그 글로벌적으로의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나아지겠죠. 그쵸. 더 이상 나빠질 때는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런 이벤트가 하나둘씩 매일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여행 업종에 대한 부분은 등락폭이 세지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그 접근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적자 구조에서 구조 조정도 하고 있고 뭐 휴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구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행 업종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어떤 국외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 여행 업체들에 대한 그 내부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변화나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지만 펀드멘탈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인 그 매매보다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단계적으로는 바라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뭐 여러 업종들이 타격을 받았고 다시 V자 반등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 덜 회복이 된 것이 여행주다라고 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도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는 쪽으로 여행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